안녕하세요. 솔로몬입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받은 주제 중 제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생소한 단어가 두 개 있었어요. 바로 안전이별 그리고 환승이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환승이별에 대해서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로만 듣기엔 번지르르해 보이는 환승이별이라는 거, 그게 대체 어떤 걸까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30분 이내에 갈아타는 걸 환승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동안 만나던 연인을 정리하고 새로운 연인으로 재빠르게 갈아타는 걸 아무래도 환승이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30분 이내에 갈아타면 추가적인 요금을 내지 않는 장점이 있는 것처럼 환승이별 역시 이별 후 찾아오는 고통을 새로운 연애가 주는 기쁨으로 재빠르게 중화시킬 수 있어서 고통의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승이별을 찾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이별을 하면 마음이 아프죠. 아프기만 하면 다행이죠. 그동안 내가 믿고 꿈꿔왔던 세상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니까 심할 경우에는 살고 싶은 의욕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고통을 줄여준다는 환승이별, 이거 정말 엄청난 장점 아닐까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기로 하죠. 아무래도 환승이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바로 헤어진 후 새로운 사람을 언제 만났는지에 대한 기간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일 겁니다. 환승이별을 당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만난 시간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빨리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벌써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느냐? 나는 아직도 이렇게 힘든데 너는 벌써 괜찮아진 거냐? 인 것처럼 한때 미래를 같이 꿈꿨던 사람으로부터 받는 정신적인 타격, 즉 배신감에서 오는 후폭풍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로 환승이별을 했다고 하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는데요. 환승이별을 했다고 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환승이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환승이별을 할 때 통보를 당한 사람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고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년을 사귀었건 5년을 사귀었건 심지어 8년을 사귀었건 이별을 한 후에 1년, 2년이 지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환승이별이라고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관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건 정말로 너무나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르다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지금부터 예를 들어볼까요? 무려 10년을 만난 커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어느 날 여자가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합니다. 남자는 울며 불며 매달렸는데 결국 여자는 떠나갔어요. 남자는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어 할 정도로 하루하루 힘들어하고 있는데 때마침 너무나 신기하게도 예쁘고 착한 여자를 알게 되고 기적처럼 그 여자가 이 남자에게 사귀자고 합니다.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똥차가 가고 벤츠가 온 거죠. 그래서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사귀입니다. 헤어진 지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무려 10년이나 만났던 사람과 헤어진 지 일주일 만에. 자, 이건 결과적으로 환승이별이 맞죠? 하지만 이 남자는 그렇게 욕을 먹지는 않을 겁니다. 헤어지자고 한 주체는 여자였고 이 남자는 이별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욕을 먹지 않는 환승이별 말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승이별에 대해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볼 때 환승이별의 가장 큰 문제는 헤어진 직후 언제 새로운 연인을 만났느냐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단지 그냥 헤어지고 싶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대중교통을 환승할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니까 재빠르게 30분 이내의 일을 보고 어느 정류장에서 몇 번 버스를 타야겠다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이 사람과 헤어진 후 누구를 만나야겠다는 계획을 단단히 세운 후
쉽게 말해서 보험을 제대로 준비해 놓고 헤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환승이별을 한 당사자는 바람 폈다는 말을 듣는 걸 매우 싫어하죠. 너무 노골적이라 그런가? 그게 아니면 상대방을 속이고 자신이 양아치 짓을 했다는 게 너무나 찔려서?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환승이별이라는 말로 자위를 합니다. 지가 바람나서 헤어져 놓고 환승이별이라는 조금은 덜 찔리는 단어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착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주장을 한번 정말 말이 되게 조건을 만들어 볼까요? 한때 연인이었던 그 사람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서 그 사람이 바람을 핀 게 아니라 정말로 환승이별을 한 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조건은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전부터 만나던 사람과 헤어지기 전에 새로 만나는 사람의 존재를 아예 몰랐다면 그건 환승이별 맞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착한 사람이니까 100번 양보해서 헤어지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정말 일체의 썸이 없었다면 그것까지는 환승이별이라고 해주자고요. 그게 아니라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뭐 같이 영화도 보고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하고 지냈으면서 이제 와서 환승이별이라고 하면 그건 정말 곤란하죠. 그건 그냥 바람입니다. 바람을 핀 거예요. 양다리 걸치다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설레임을 느끼지 못하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까 다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런 설레임을 느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과 계속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그동안 만났던 사람의 단점을 급히 만들어서 찾는 거예요. 그걸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고. 그건 바람핀 거 맞습니다. 환승이별은 아니에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죽어도 자신을 포장하려는 사람은 이제 무시하기로 하고 우리끼리 대화를 한번 해보죠. 지금부터 우리 편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환승이별을 당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네, 다시 여쭤보죠. 상대가 바람을 피워놓고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나시죠? 그런데요, 이제 와서 무슨 진실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아마 진실을 밝혀내고 그 진실을 무기로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면 그 상대방은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옛날부터 힘이 들었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동안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 본인도 잘못은 인정하지만 당신에게도 잘못은 있다 라는 매우 참신하고 정성스러운 헛소리를 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정말로 그런 이유로 떠난 거라면 아주 오래전에 그런 말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무시하기로 하고 우리끼리 얘기를 해보자고요. 지금 당신은 상대가 환승이별을 했네 아니네 바람을 폈네 아니네 이런저런 감정 소모를 하고 있지만 아마 둘이 한참 행복했을 때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변해버린 상대의 차가운 눈빛을 보면서 버림받는다는 느낌이 강해지면 내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아름다운 작품에서 갑자기 다른 장르로 변환되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바로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그런데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당신이 그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는 건 당신만의 착각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출연한 그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바람을 핀 그 상대방이고 당신은 그 막장 드라마에 지나가는 단역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단역으로서 충분히 경력을 쌓았고 내공을 쌓았으니까요. 그 막장 드라마에서 퇴장하세요. 그리고 그 더러운 인연을 극복하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작품에 출연하세요. 진짜 아름다운 작품의 주인공으로.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이 다음에 출연하는 작품은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스토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엔 꼭 웃으면서 다시 봐요. 안녕하세요, 솔로몬입니다. 제가 아직 유튜브에서 무명인지라 제가 올리는 영상들 대부분 조회수가 200에서 500 사이가 나오는데요. 사실 그것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런데 그 와중에 혼자 조회수가 막 오르는 영상이 있어요. 그건 바로 환승이별을 당한 당신이라면 이 영상은 꼭 보세요 라는 영상인데요. 환승이별과 관련된 다른 얘기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환승이별 피해자가 아니라 환승이별 가해자가 될 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혹시 지금 환승이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꼭 그래야만 하겠어요? 환승이별이 어떤 건지는 알고 준비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네요. 환승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걸 비밀로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환승이별이 나쁜 거라는 걸. 혹시라도 아직 모르신다면 환승이별이 왜 그렇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고 사랑하고 사귀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으로 사귀기 시작한 후에 정말 설레고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매일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분명히 다투는 날도 있었겠죠. 그런 말이 있죠. 미운 정도 정이라고. 만나는 동안 고운 정도 쌓였을 거고 연인이다 보니 이런저런 다툼을 하면서 아마 미운 정도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 고운 정과 미운 정이 우리의 관계를 만들고 모두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겠죠. 우선 만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라도 내가 맛있는 걸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거 참 좋아하겠는데? 이거 맛있어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다 주고 싶고 같이 와서 먹고 싶고 그게 아니면 만들어 주고 싶고 나도 좋아하는 거지만 다 양보하고 싶고 어디를 가고 싶어 하면 무리를 해서라도 데려다 주고 싶고 잠시라도 연락이 안 되는 순간이 오면 혹시 나쁜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걱정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고 생각지도 못했던 내 선물을 받고 좋아할 모습을 떠올리면서 웃기도 하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아파할 때마다 내 마음이 더 아프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게 되면 행복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아픔으로 다가와요. 그 사람이 좋아하던 음식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같이 갔던 식당을 지나가기만 해도 또다시 그 사람이 생각나고 같이 걷던 거리를 걷고 같이 듣던 음악만 들려도 눈물이 흐르고 아침이 되면 눈을 뜨자마자 나 지금 일어났다고 오늘 하루 잘 보내라고 밥 먹을 때면 나 지금 밥 먹는다고 당신도 맛있게 잘 먹으라고 우리가 하루를 공유하면서 습관처럼 보내던 카톡을 보내려던 순간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모든 순간, 모든 행동에 그 사람의 흔적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없는 낯선 일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모든 순간 힘든 하루하루를 맞이합니다. 함께 지내면서 보낸 모든 시간이 이젠 행복함이 아니라 힘들고 슬픈 시간으로 다가와요. 이별을 겪으면서 내 반쪽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반쪽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흔적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괴로워하게 되죠. 그렇게 사랑을 하다 이별을 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든 상대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든 둘 다 가슴은 아파요. 근데요, 환승이별이 왜 그렇게 극도로 잔인한 쓰레기 같은 짓이냐면 난 정말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한 사람과 어떤 이유가 되었든 헤어졌는데 이별을 했는데 사랑했던 날들을 추억하며 제대로 슬퍼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리워할 기회도 주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별을 당한 당사자는 사랑하던 그 사람만 잃은 게 아니라 그동안의 추억과 함께했던 시간들마저 당신에게 전부 도둑 맞았거든요. 가장 믿는 도끼에 발등을 매우 세게 찍힌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전부 등을 돌려도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가장 치졸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별을 했다는 슬픔보다 상대에 대한 배신감이 커지면 상대가 좋아하던 음식이 싫어하는 음식으로 변하게 되고, 같이 갔던 식당 근처에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게 되고, 함께 걷던 거리를 걷거나 같이 듣던 음악이 들리게 되면 화가 나요. 같이 보던 좋아하던 영화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영화로 기억이 되죠. 함께 여행을 했던 소중한 장소가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더러운 장소로 변합니다. 인생의 한 부분이었던 우리가 만났던 시간이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내 인생에서 오려버리고 싶은 시간으로 변해요. 만났던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헤어지게 되면 이별을 충분히 슬퍼하고 괴로워할 시간이 필요한데, 환승이별은 이렇게 슬퍼할 시간도 허락하지 않아요. 다만 분노할 시간만 만들어주죠. 이별 후에도 어느 정도는 마음을 정리하고 자신을 다독이며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지난 추억을 그리워하고 내 잘못을 후회하고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결국은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고, 그런데 환승이별은 그 기회를 겪는 과정조차 박탈합니다. 그저 남는 건 원망과 분노뿐이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지조차고 상대를 기만하고 상대에게 슬퍼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한때는 누구보다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힘들든 말든 괴로워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남들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할 그런 관계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만난 사람 중 어지간히 사이가 나쁜 사람들도 최소한으로 지키는 매너라는 게 있는데, 그것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승 이별을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하는, 가정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인성이 저렴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핑계라고 하는 소리는 다 개소리예요. 인간으로서 조금이라도 신랄 같은 양심이 미세하게라도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환승이별이라는 짓을 해놓고 그 사람이 대는 핑계는 들을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래도 꼭 환승이별을 해야겠다면 지금 환승이별을 준비하는 당신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승이별을 준비하는 당신은 이별을 말할 용기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인성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별을 말하기가 어려워 시간을 끌었다. 이별을 말할 용기가 부족했다. 단지 그 사이에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었다는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데,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상대방의 단점, 이별의 사유를 찾는 건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비겁한 겁니다. 당신은 참 예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당신은 인간 이하예요. 지금 하려는 짓은 이런 비난을 마땅히 들어야 할 그런 짓이에요. 당신이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헤어질 사람은 앞으로 안 볼 사이니까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요, 당신이 예의가 없는 건 당신이 헤어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환승이별은 지금 시작한, 새로 만나기 시작한 사람에게도 참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솔직히 지금까지 함께했던 사람에게는 그렇게 예의 없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착한 척, 순진한 척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만남을 시작한 사람이 불과 얼마 전까지 당신이 양다리를 걸친 사람 중에 본인이 한 명이었다는 걸 알게 돼도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아마 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고 싶겠죠? 마치 지금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순진한 척, 착한 척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을 했던 것처럼 지금 만남을 시작한 사람에게도 당신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테니까요. 비밀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 그건 당신의 새로운 사랑이 이미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난 사람에게도 새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예의를 어기면서 쓰레기짓 하면서 불편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지나간 사람에게도 새로운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키실래요? 당신이 예의를 지켜야 상대에게도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상대에게 있어서 당신과의 만남이, 당신과의 연애가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었을 텐데, 허겁지겁 빨리 그 사람을 만나서 즐기고 싶다는 그런 짐승 같은 본능을 이유로 마무리를 엉망으로 지어서 당신과의 연애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나쁜 기억으로 만들지는 마세요. 그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죠.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국엔 피눈물 흘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피눈물 흘리시게 되면 제 영상 중에 환승이별을 당한 사람이라면 이 영상은 꼭 보세요 라는 영상을 꼭 보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 난 솔로몬이야. 오늘은 내가 좀 말을 놓을게. 왜냐면 내가 오늘은 너희들 홍군형을 좀 내주려는데 아무래도 반말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리고 환생이별을 당해서 이 영상을 클릭했을 친구들은 아마 나보다 어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거의 모두에게 내가 형이나 오빠일 텐데 만약 40 넘어서도 나 환승이별 당했죠 하면서 이 영상을 클릭하는 사람이 있다면 답답하다. 우리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형 누나들, 환승이별 당해서 힘든 사람들 지금부터 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 혹시 반말해서 기분 나빠도 그냥 한번 들어봐. 내 얼굴 안 봐도 되니까 일단 틀어는 놓고 끝까지 들어보기라도 해봐.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환승이별 당하니까 억울하지? 억울해 죽겠지? 근데 너희한테도 잘못은 있어. 뭘 잘못했는지 지금부터 얘기해줄게. 그건 바로 네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부족했다는 거야. 그런 쓰레기를 여태까지 못 알아봤잖아. 심지어 만나는 동안 둘이 별짓 다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가깝게 지냈을 텐데 몰라봤다는 거야. 아무리 등잔 밑이 어둡다지만 속은 건 사실이잖아. 사기를 당해도 사기꾼만 욕을 먹는 세상이 아니야. 지금은 사기를 당한 사람도 욕을 먹어. 알아, 너한테도 나름 사정은 있겠지.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 근데 어쩌라고, 지금 결과가 나왔잖아. 넌 속은 거야. 다시 말하지만 네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부족해서 넌 속은 거야. 아니면 의심 가는 순간이 너무나 많았지만 알면서도 믿었겠지. 믿고 싶었으니까. 근데 그건 네 선택이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상대방만 탓할래? 그러다가 또 당해보고 싶어? 기분이 매우 더럽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지?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고 앞으로 발전하는 수밖에 없어. 우리 이제 인정하자. 우는 아이한테 젖은 못 먹일지언정 뺨을 때려서 미안하다만 사실은 사실이고 역시는 역시잖아. 자, 내가 너희한테 해줄 비난은 여기까지야. 연인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걸러내지 못했으니까 그건 잘못한 거고 그 외에는 잘못이 없어. 이제 혼낼 건 다 혼냈으니까 다음으로 축하를 해줄게. 왜? 생뚱맞아? 아니야, 지금은 그 누구보다 축하를 받아 마땅해. 왜냐? 지금이라도 네 인생에서 쓰레기를 걸러냈으니까. 아마 지금도 자책하는 그런 찌질이들이 있을 거야. 내가 소홀해서 그랬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랬어. 이 친구야, 너 때문에 그 사람이 그랬다는 자책은 하지 마. 네가 더 잘해줬어도 사실 결과는 똑같았을 거야. 환승이별이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 거고 나를 기만한 거야. 내 발등을 웃으면서 찍은 인간을, 웃으면서 뒤통수 친 인간을, 만남에 있었던 모든 반짝이는 추억을 더럽힌 그 인간을, 심지어 무릎 꿇고 울면서 사죄하는 것도 아닌데 병신처럼 모든 걸 혼자서 용서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울면서 후회를 하는 넌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그런 너를 기만하고 희롱한 거야. 아주 제대로 못된 인간이라는 뜻이야. 다시 말하지만 그런 인간 쓰레기를 지금이라도 걸러낸 점 정말 축하해. 그리고 아마 너는 환승이별을 당하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갔을 거야. 원래 다 그런 거거든. 사기를 당해도 처음엔 사기꾼을 그렇게 비난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내가 그때 왜 속았지? 내가 미친놈이지 하면서 자책하는 게 사람인데, 심지어 사랑했던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바쳤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으니 자존감은 아예 바스라져서 흔적도 없을 거야. 맞지? 근데 그 인간이 떠나면서 하던 말 다 그냥 무시해. 그 말에 휘둘리면서 네 자존감을 바닥으로 밀어낼 이유는 전혀 없어.
그 사람이 변명이랍시고 말하는 이별의 이유를 들어보면 그거는 환승이별의 이유가 아니라 죄책감을 희석시키기 위한 그저 변명일 뿐이야. 그것 때문에 환승하는 게 아니라 환승하려고 그 이유를 찾은 거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해? 지금 이 사랑이 끝난 건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말이 나온 김에 더 속에 쓰릴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 인간은 지금 나를 데이터로 이용해서 더욱 효율적인 데이트를 하고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랑 갔던 식당 중 맛있던 곳을, 나랑 갔던 장소 중 좋았던 곳을, 심지어 나랑 갔던 여행지 중 좋았던 곳에 가서 좋았던 식당에도 가겠지. 이해해? 무슨 말인지? 나랑 같이 하던 행동을 그 인간은 지금도 똑같이 하면서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나랑 재미가 있었던 곳, 나랑 좋았던 곳,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 없이 날 데이터로 이용해서 효율적인 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을 거라는 뜻이야. 에이 설마 그래도 사람인데 그럴까 싶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 인간이 너한테 한 지 벌써 잊었어? 금붕어야? 적어도 사람이라면, 적어도 인간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웃으면서 한 인간인데 설마 아직도 너랑 갔던 곳들은 네 생각이 나니까 그 인간도 가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는 건 아니겠지? 만약 그렇다면 넌 그냥 그렇게 살든가, 호구처럼 여기저기 빨대 꽂아주세요 하면서 살든가. 어때? 이제 상황인식은 됐지? 근데도 혼자 계속 그리워하고 슬퍼할 거야? 지금 혼자서 무슨 슬픈 영화라도 찍으세요? 내가 전에 다른 영상에도 말했는데 네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건 슬픈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막장 드라마라고. 괜히 혼자서 착각하지 마. 하루 종일 슬픈 노래 듣고 훌쩍거리면서 유튜브 들어와서 환승이별 검색하고 그러는 거 이제 그만하라고. 지금 네가 당한 건 슬픈 이별이 아니야. 굉장히 더럽게 버림받은 거지. 그걸 왜 일반적인 이별 후유증 겪는 사람처럼 행동해? 네가 한 건 그렇게 슬퍼할 이별이 아니라고. 자, 내 말 이해했지?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바스라진 자존감 얼른 모아서 다시 일어나야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재보면서 누구를 만나는 게 본인에게 더 좋을지 간을 보던 사람이야. 그렇게 비교를 즐기는 인간들은 언젠가는 분명히 내 소식을 찾아볼 확률이 매우 높아. 그게 SNS든 뭐든. 혹은 연애 기간이 있다 보면 교집합이 생기기 마련이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지인들을 통해서 내 소식을 알 수도 있어. 그땐 적어도 걔보다는 잘 살고 있어야 걔도 후회하고 아쉬운 생각이 들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을 잊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굳이 잊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런 시간조차 아까운 존재가 바로 그 인간이야. 사실 인간이라는 표현도 아깝다. 그치?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하자고. 뻔뻔하게 내 앞에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나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환승이별을 할 타이밍을 노리던 그 바람둥이는 결국 반드시 바람을 또 피울 확률이 매우 높아. 그걸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 전에 알았으니까 다행인 거지. 바람은 절대 못 고쳐. 유전자에 박혀 있으니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덕도 말아먹고 그동안 만난 연인에 대한 예의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그 사람은 이제 내가 버리자. 버림받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다.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야. 그건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해줄게. 널 버린 그 인간은 시험을 보고 있었던 거야.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었겠지. 이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게 나을지, 저 사람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지. 그 인간은 답을 택했고 적어도 네가 답은 아니었다는 거지. 사지선다, 오지선다, 객관식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넌 이지선다, 객관식이나 OX 문제에서조차 선택당하지 못했어. 그런데 뭐가 정답이었는지는 아직은 누구도 알 수 없잖아. 우리가 그 선택이 오답이었다는 걸 증명하자고. 네가 정답이 되자고. 그렇게 발전한 사람이 되어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우연히 마주쳤을 때 나는 너를 잊었다 말하지 말고 누구세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은 잊고 잘 지내보자. 너를 잊었다고 말하는 건 결국 너를 잊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말일 테니까 진짜로 누군지 못 알아보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아무튼 전에도 말은 했지만 유튜브에서 난 쩔이야. 쭈구리지. 수십만, 수백만의 구독자를 가진 채널이 흔한 이 시대에 구독자가 얼마 안 되는 매우 희귀한 채널이 바로 내 채널이야. 그렇다 보니 내가 올린 영상들 대부분 조회수가 200에서 500 사이인데 환승이별 영상만 조회수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아? 그건 바로 니들이 날 버리고 갈아타다니 하면서
유튜브에서 미친 듯이 환승이별을 검색하고 모든 영상을 다 보다 보니까 저기 밑에 있는 쩌리인 내 순서까지 왔다는 거야. 내가 너무 궁금해서 잘 나가는 영상들 조회수를 한번 살펴보니까 수십만이 넘는 영상들이 참 많던데 그거 다 보고 여기까지 왔어? 너도 고생이 많다. 사실 나야 매우 고맙지. 내 채널과 영상은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난 매우 현명한 극소수의 구독자만 방문하는 곳이었었는데 덕분에 이제는 다른 사람도 가끔은 와주는 곳이 되었으니까 정말로 고맙지. 그래서 내가 오늘 특별히 이 영상을 찍은 거야. 난 진심으로 정말로 너희가 좋아. 너희가 정말로 소중해.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말고 누구보다 잘 살면서 내 채널도 구독해주고 재테크 관련된 내 영상도 보면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 너희는 환승이별만 보잖아. 대체 꿈이 뭐야? 환승이별 전문가야? 환승이별 논문이라도 준비하고 있어?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정말로 이해했으면 환승이별은 그만 검색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목이 탄다. 얼마나 진심으로 열변을 토했으면.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했으면 환승이별 검색 그만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자고. 정말로 내 말을 이해했으면 이제 갑으로 연애하는 법 영상 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공부하자고. 그럼 이제 우리 거기서 다시 보자. 오케이? 파이팅!